이 경비원 좀 치워! 매일 아침 무시당하던 한 경비원. 하지만 일주일 후 그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아파트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윤태준 회장님, 갑질하던 입주민들, 택배 도둑으로 몰았던 사람들, 엘리베이터 문을 닫았던 그 여자까지 모두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1205호에 사는 한 여자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 우리 며느리 되어주시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8년 IMF 외환위기, 서울 변두리의 작은 중개사무소, 40대 중반의 남자 윤태준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직원이 서 있었죠. 사장님, 월급을 못 받은 지 석 달째인데요. 윤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네. 이번 달까지만 버텨주게. 꼭 갚을 테니. 여직원은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사람은 직업이 아니라 태도로 보이는 건데 이런 데서 일하는 제가 바보죠. 윤태준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성공하면 나는 절대 사람을 무시하지 않겠다. 사람은 직업이 아니라 태도로 평가하겠다. 하지만 세월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20년 후 2018년 강남 테헤란로의 초고층 빌딩 50층 회장실 윤태준 이제 63세 국내 10대 자산운용사 윤엠파트너스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3시에 신규 아파트 단지 현장 시찰 일정 있으십니다. 알겠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석이었죠. 아버지,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야? 잠시 침묵.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윤태준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설마 여자친구? 네. 이름이 뭔가? 강혜진이요. 윤태준은 즉시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는 알아듣고 메모를 했죠. 강혜진 신원조회. 30분 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강혜진 29세. 직업은 중소부동산 중개사 근무. 월급 280만 원. 학력은 지방사립대 경영학과 졸업. 가족은 10년 전 부친 사망, 모친과 단둘이 거주. 자산은 전세보증금 2억, 본인 명의 없음. 현거주지는 송파구 레미안 퍼스트 1205호 전세. 윤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걸로는 안 되지. 그날 저녁 고급 일식당에서 만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혜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윤태준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서가, 네.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집안 배경, 학벌, 재산, 사회적 네트워크. 이 모든 게 맞아야 하는 거지.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혜진이는 안 된다는 거네요. 그래. 왜요? 윤태준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파트 중개나 하면서 월급쟁이로 사는 여자다. 우리 며느리감이 아니야. 세상엔 급이 있는 법이니까. 민석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20년 전 IMF 때 직원들한테 월급도 못 주시면서 사람은 직업이 아니라 태도라고 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 아니셨어요? 윤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뭐가 다른데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 지금은 다르다.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혜진이랑 결혼할 겁니다. 아버지가 반대하셔도. 그리고 식당을 나가버렸죠. 그날 밤 윤태준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강혜진의 신상 보고서. 이 여자가 정말 순수한 건가 아니면
우리 집 재산을 노리는 건가? 그리고 보고서에는 혜진이 민석과 같은 아파트의 1205호에 산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고서 한 장을 더 넘기자 민석의 거주지가 나왔습니다. 1208호. 윤태주는 생각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그것도 같은 층에 산다면 내가 직접 들어가서 볼 수 있겠군. 그때 윤태주는 또 다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레미안 퍼스트 아파트 관리업체 월간 운영 보고서. 지난 1년간 경비원 교체율 67%, 민원 건수 월 평균 23건, 주요 민원은 경비 불친절, 갑질 신고 다수. 윤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레미안 퍼스트는 내가 투자한 아파트 중 민원과 갑질이 가장 심한 곳이다. 며느리 확인도 하고 현장 문제도 직접 확인해야겠다. 고민 끝에 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보겠다. 세 가지를 확인하겠다. 내 눈으로 직접. 윤태주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1차 확인은 작은 친절, 약자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2차 확인은 손해를 감수하는 정의, 대가를 치르면서도 올바름을 지키는가. 3차 확인은 권력 앞에서의 원칙, 힘 있는 자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가. 다음 날 아침, 윤태주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예, 회장님. 내가 일주일간 잠적할 거야. 모든 일정 취소하고 대외적으로는 해외 출장 간 걸로 해. 김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개인적인 일이야. 그리고 윤태주는 말했습니다. 민석이 여자친구가 사는 아파트 알지? 송파구 레미안 퍼스트. 그곳 경비원 자리 하나 만들어줘. 내가 일주일간 경비원으로 일할 거야. 네. 김 비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경비원을요? 응. 신원조회는 가명으로 해. 윤태수라고 등록해줘. 하지만 회장님, 윤태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감을 직접 확인하는 건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석이한테는 절대 알리지 마.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2018년 11월 12일 월요일 새벽 5시 서울 송파구 레미안 퍼스트 아파트 12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정문 경비실에 한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낡은 경비복, 해진 운동화, 굽은 허리. 바로 윤태준이었습니다. 관리소장 박성훈이 대충 쳐다봤습니다. 신입이시죠? 네, 윤태수입니다. 아, 네. 인력사무소에서 연락받았어요. 일주일만 계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박 소장은 윤태준을 경비실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책상, 오래된 CCTV 모니터 6대, 무전기, 민원 접수 노트, 입주민 비상 연락망. 참 중요한 거 하나. 네. 입주민한테 절대 대들지 마세요. 무슨 일 있어도 죄송합니다만 하시면 돼요. 여기 민원 게시판 보세요. 박 소장이 벽을 가리켰습니다. 빨간 글씨로 가득한 민원 게시판. 경비 불친절, 경비 태도 불량, 차단기 늦게 올림. 윤태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첫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오전 7시 출근 차량들이 줄지어 나갔습니다. 윤태주는 차단기를 올리며 인사했죠. 안녕히 가십시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차창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우리 집 앞에 쓰레기 좀 치워줘요. 어제부터 있었는데 왜 안 치웠어요? 아, 제가 어제는 근무가. 그런 거 모르니까 빨리 치우라니까요. 차창이 올라갔습니다. 첫날 오전 10시 CCTV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정문 경비 12층으로 택배 올려주세요.
윤태주는 무거운 택배 박스 3개를 들고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입주민 전용이었거든요. 12층에 도착했을 때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이게 매일 하는 일인가? 첫날 오후 3시 엘리베이터 앞 윤태준이 청소 도구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30대 여성 1명. 윤태준이 타려고 하자 여성이 닫힘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 경비 아저씨. 저 지금 급하게 가야 해서요. 다음 거 타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윤태준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첫날 저녁 7시 지하 주차장 차량 유도를 하던 윤태준. 한 차량이 경적을 울렸습니다. 빵빵빵. BMW 운전석 창문이 내려왔습니다. 안 보여요. 경비할 거면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첫날 밤 10시 경비실로 돌아온 윤태준.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경비복을 입은 자신. 단 하루 만에 나는 투명 인간이 됐다. 그날 밤 윤태준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경비복을 본다는 걸. 그런데 다음 날 새벽 운명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 만남은 윤태준의 인생을 그리고 이 아파트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둘째 날 새벽 5시 30분 윤태준은 정문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CCTV 모니터를 보며 출입 차량을 확인하던 중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20대 후반 단정한 정장. 바로 강혜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 윤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벽부터 고생 많으세요.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먼저 인사하다니. 아, 네, 감사합니다. 혜진은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를 뽑아 경비실 창가에 두고 갔습니다. 추우실 텐데 드세요. 윤태준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가 바로 강혜진인가? 첫 번째 확인은 작은 친절이다. 약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누가 보지 않아도 친절한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둘째 날 오전 8시 윤태준은 정문에서 근무하며 혜진이 출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혜진이 아파트 입구에서 청소하는 미화원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한겨울 새벽 낙엽을 쓸고 계셨죠. 혜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주머니, 오늘도 힘내세요. 날씨 추운데 무리하지 마세요. 미화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혜진 씨. 고마워요. 아주머니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깨끗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미소, 진심 어린 인사. 멀리서 이 장면을 보던 윤태준. 청소 직원에게도 똑같구나. 둘째 날 저녁 6시. 윤태준이 정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택배 기사가 짐을 한가득 싣고 왔습니다. 아저씨, 오늘 물량 많으시네요. 혜진이 퇴근하다가 택배 기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조심히 다니세요. 택배 기사가 웃었습니다. 혜진 씨는 항상 고맙게 말씀해 주시네요. 당연하죠. 저희 때문에 고생하시는 건데. 윤태준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셋째 날 오전, 윤태준이 출근했을 때 경비실 책상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민원 대응 가이드. 입주민이 화내실 때 첫 번째, 먼저 사과하기, 두 번째, 경청하기, 세 번째, 해결 방법 제안하기. 혜진 드림. 그 옆에는 따뜻한 핫팩 2개도 놓여 있었습니다. 윤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구나. 첫 번째 확인 완료. 이 아이의 친절은 연기가 아니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대가 없이도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윤태주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친절한 건 쉽다. 진짜는 손해를 감수할 때 드러난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혜진에게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넷째 날 오후 2시, 아파트 단지가 술렁였습니다. 내 택배가 없어졌어. 1402호 입주민 김미라 35세. 명품 가방이 든 택배였습니다. 관리소장님, 300만 원짜리 가방인데 없어졌다고요. 박 소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CCTV를 확인해 보죠. CCTV는 무슨 어젯밤 근무한 경비가 가져간 거 아니에요? 모든 시선이 윤태준에게 쏠렸습니다. 윤 선생님, 어젯밤 근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만. 김미라가 소리쳤습니다. 맞죠? 인정하잖아요. 경비가 가져간 거 맞아요. 주변의 입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역시 경비 믿으면 안 된다니까. 요즘 누가 경비 같은 걸 해?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윤태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의심받아 본 적 없는 사람이 도둑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 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 선생님, 일단 죄송하다고 하세요. 그럼 넘어가실 겁니다. 죄도 없는데 사과를 하라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혜진이 나타났습니다. 저도 이 아파트 입주민인데요. CCTV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CCTV는 무슨 경비가 가져간 거 말고 뭐가 있어요? 증거도 없이 사람을 의심하시면 안 되죠. 혜진은 박 소장을 쳐다봤습니다. 소장님, CCTV 확인해 주세요. 박 소장은 마지못해 CCTV실로 갔습니다. 1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택배는 다른 동 입주민이 주소를 잘못 보고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김미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주변 입주민들도 흩어졌습니다. 오직 혜진만이 윤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경비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억울하셨죠? 혜진은 윤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두 번째 확인은 손해를 감수하는 정의다. 대가를 치르면서도 올바름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이 진짜 용기다. 다섯째 날 오후 3시, 지하주차장, 윤태준이 차량 유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그런데 그때, 끽, 운전자가 갑자기 핸들을 꺾는 바람에 차량이 기둥에 살짝 긁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경비가 잘못 유도했잖아. 40대 남성 박재현. 1804호 입주민이었습니다. 이거 완전 새 차인데 수리비 최소 200만 원은 나올 거예요. 박 소장이 달려왔습니다. 입주민분, 일단 진정하시고. 윤 선생님, 일단 사과부터. 윤태준이 고개를 숙이려는 순간, 잠깐만요. 혜진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중재하겠습니다. 혜진은 자신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 부동산 일하면서 보험 처리 많이 해봤어요. 경비 아저씨 대신 제가 처리할게요. 당신이 왜 끼어들어요? 경비 아저씨 월급으로는 200만 원 감당 안 될 것 같아서요. 박재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당신한테 맡기죠. 그날 밤, 혜진은 정말로 모든 걸 처리했습니다. 보험사 연락, 수리 견적, 그리고 자신의 이번 달 월급 중 80만 원을 수리비 일부로 부담했습니다. 윤태주는 몰래 그 장면을 봤습니다. 편의점 ATM기 앞에서 통장을 보며 한숨 쉬는 혜진. 이번 달은 어떻게 살지? 하지만 혜진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민석의 집은 1208호. 윤태주는 몰래 그 근처까지 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대화가 들렸죠. 혜진아,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 네 돈까지 써가면서
혜진의 목소리. 민서가, 사람은 직업이 아니라 오늘의 태도로 보이는 거야. 경비 아저씨는 월급도 적을 텐데 200만 원 배상하라고 하면 가족이 어떻게 되겠어? 그래도 약자 편은 누군가 들어줘야 해.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손님들한테 엄청 무시당했거든. 그때 한 분이라도 내 편을 들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창밖에서 듣고 있던 윤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번째 확인 완료. 이 아이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약자 편에 섰다. 진짜 정의는 대가를 치를 때 드러난다. 이 아이는 진짜였다. 하지만 윤태준은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권력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가. 그게 진짜 마지막 확인이다. 그리고 다음 날, 이 아파트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섯째 날 오후 4시, 윤태준은 일부러 2102호 김동철의 차량 근처에서 작업했습니다. 김동철 45세, 대형 건설사 K건설 시공이사, 이 아파트 건설 참여 인물, 아파트 내 갑질로 악명 높음, 경비, 김동철이 나타났습니다. 내 차에 흠집 났는데 거의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자국. 이건 원래부터 있던 자국인 것 같은데요. 뭐라고? 김동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경비 주제에 감히 내 말에 반박을 해.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서 주인한테 말댔구야?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이 아파트 내가 지은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K건설 시공이사인데 경비 따위가 감히. 김동철은 박 소장을 불렀습니다. 관리소장, 이 경비 당장 교체시켜. 박 소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윤태준을 쳐다봤습니다. 일단 사과해요. 제발. 바로 그때였습니다. 증거 없으면 책임 못 묻습니다. 혜진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확인은 권력 앞에서의 원칙이다. 힘 있는 자 앞에서도 올바름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게 사람의 진짜 품격이다. 김동철이 혜진을 쳐다봤습니다. 뭐, 너 누군데? 저도 이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CCTV 확인도 안 하고 경비 아저씨한테 일방적으로 화내시는 건 부당합니다. 김동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당해? 야, 이거 봐라. 요즘 젊은 것들은 어른한테 예의도 없어?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죠. 사람은 직업이 아니라 오늘의 태도로 보이는 거예요. 경비원도 이 아파트의 사람입니다. 김동철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K건설 시공이사야. 이 아파트 내가 없었으면 지어지지도 않았어.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자 편은 누군가 들어줘야 해요. 힘이 있으시면 더 잘하셔야죠.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김동철은 핸드폰을 꺼내며 혜진을 노려봤습니다. 좋아. 1205 강혜진. 김동철은 혜진의 이름과 호수를 핸드폰에 메모했습니다. 두고 보자. 너 나 때문에 이 아파트 못 살게 될 거야. 그리고는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10시, 혜진의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1205 강혜진. 오늘 일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아파트에서 널 쫓아낼 수도 있어.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석의 집 1208호에서. 혜진아, 괜찮아? 김이사, 그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인데. 이 아파트에서 힘이 세서 사람들이 다 무서워해. 혜진은 핸드폰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혜진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혜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섭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쫓겨나면 어떡하지? 전세금도 없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혜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틀린 걸 참으면 나는 더 후회할 거야. 혜진은 눈물을 닦고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무서워도 해야 해. 약자 편은 누군가 들어줘야 하니까. 혜진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혜진은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민석아, 이 문자 좀 봐. 너무 무서워. 민석이 문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건 완전 협박이잖아.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 사람 힘이 세잖아. 바로 그때 민석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비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석 씨, 경비 윤태수입니다. 지금 괜찮으시면 잠깐만 1208호로 올라가도 될까요?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민석은 당황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요? 무슨 일이신데? 오늘 2층에서 입주민 간 다툼이 있었다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12층 라인도 확인하라고 해서요. 혹시 저녁에 무슨 소리 들으신 적 있으신지? 아, 네, 올라오세요. 5분 후, 똑똑똑. 민석이 문을 열었습니다. 윤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채로. 하지만 민석은 눈앞의 경비원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걸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윤태준은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고 허리를 더 굽혔습니다. 저 민석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경비실에 등록된 명단에 민석 씨로 되어 있어서요. 아, 네. 혜진도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윤태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오늘 2층 쪽에서 큰 소리나 다툼 소리 들으신 적 있으세요? 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못 들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윤태준이 돌아서려는 순간 혜진이 말했습니다. 저기 경비 아저씨. 윤태준이 멈췄습니다. 혹시 오늘 2층에서 입주민끼리 다툼이 있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저도 입주민 한 분과 말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문자가 왔는데 윤태준은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1205 강혜진. 오늘 일 후회하게 될 거야. 윤태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혜진 씨, 이건 명백한 협박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힘이 있으셔서 윤태준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힘이 있든 없든 협박은 범죄입니다. 이 문자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관해 주세요. 그냥 보관만 하면 되나요? 네. 혹시 문제가 더 커지면 경찰이나 법무팀에서 통신사 협조를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관리사무소나 경비실로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윤태준은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혜진이 보여준 문자 내용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충분하다. 마지막 확인 완료. 이 아이는 진짜였다. 무서워서 떨면서도 손해를 각오하고서도 올바름을 지켰다. 이제 더는 의심할 이유가 없다. 사람의 급은 재산이 아니라 바로 이런 태도에서 드러나는 거였다. 그날 밤 윤태준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다. 다음 날 아침 검은 세단 5대가 아파트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경비원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아파트 전체가 얼어붙게 됩니다. 7째 날 새벽 윤태준은 김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비서, 예, 회장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오늘 아침 9시 레미안 퍼스트 아파트로 와. 예, 갑자기요? 윤태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K건설 법무팀에 연락해.
시공이사 김동철 협력사 윤리 강령 위반 건으로 징계 절차 시작하라고. 무슨 내용입니까? 현장 근로자 폭언, 협박, 갑질. 증거는 CCTV 목격자 진술, 그리고 협박 문자 내용까지 다 있어. 피해자가 문자를 보관하고 있으니 필요하면 통신사 협조받아 원본 확인 가능하다고 전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관리사무소 용역 계약 조항 확인해. 우리가 투자한 아파트 관리업체 계약서에 갑질 제재 조항 넣을 수 있는지 법무 검토시켜. 네, 회장님. 윤태주는 거울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는 경비복. 이제 끝이다. 일곱째 날 오전 9시. 일요일 아침. 평소 같으면 조용할 시간이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입주민들에게 경비원 폭언 민원 관련 긴급 안내로 사람들을 단지 내 광장으로 모아둔 상태였습니다. 입주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경비원이 폭언을 했대? 아니, 누가 누구한테 폭언을 했다는 거야? 일요일 아침부터 다 모으는 걸 보니 뭔가 큰일인가 봐. 그런데, 저게 뭐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검은색 세단 5대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관리소장 박성훈이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첫 번째 차가 멈췄습니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맞춤 정장에 날카로운 눈빛. 박 소장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윤태준 회장님, 어제까지 경비복을 입고 있던 바로 그 사람. 입주민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닫았던 여자. 택배 누명을 씌웠던 김미라. 경적을 울렸던 BMW 운전자. 모두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관리소장. 예. 지난 일주일간 경비원에게 누가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박 소장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윤태준입니다. 윤엠파트너스 회장이고 이 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20개 아파트 단지의 투자자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저는 이곳에서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윤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사람은 직업이 아니라 오늘의 태도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걸. 바로 그때 김동철이 차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 소장이 속삭였습니다. 김 이사님, 저분이 윤태준 회장님이십니다. 뭐? 김동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윤태준이 김동철을 쳐다봤습니다. 자네가 K건설 시공이사 김동철인가? 네, 그런데 나는 윤태준이야. K건설 최대 주주지. 윤태준이 김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비서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김동철 이사님, K건설 협력사 윤리 강령 제12조 현장 근로자 인권보호 규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 회부가 결정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지난 일주일간 CCTV 녹화 영상, 피해자 진술서, 목격자 진술, 그리고 협박 문자 내용까지 모두 법무팀에 제출되었습니다. 김 비서가 서류를 김동철에게 건넸습니다. 협박 문자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205 강혜진. 오늘 일 후회하게 될 거야. 피해자가 문자 원본을 보관하고 있으며 필요시 통신사 협조를 통해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특히 입주민 강혜진 씨에 대한 협박건은 형사고소건으로도 법무팀이 검토 중입니다. 김동철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오해이고. 윤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K건설 이사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거야. 해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경비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전에 할 일이 있지. 윤태준은 경비원들 앞에 섰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봤습니다.
그리고 일부 입주민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경비원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늘부터 이 아파트를 포함한 제가 투자한 모든 아파트에 새로운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윤태준이 선언했습니다. 경비원, 청소원, 관리직원 존중 규정. 이 규정을 위반하는 입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따라 법무 검토 후 가능한 모든 제재 조치를 적용하겠습니다. 시정요구, 경고, 공동시설 이용 제한, 그리고 악질적인 경우 관리비 연체 시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번씩 저 스스로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현장을 점검하겠습니다. 윤태준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직업이 아니라 오늘의 태도로 평가받습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윤태준은 혜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날 오후 윤태준은 혜진을 조용한 카페로 불렀습니다. 혜진 씨. 네. 일주일간 경비원이었던 사람이 접니다.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전혀 몰랐어요. 알았으면 어땠을까요? 다르게 대하셨을까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사람은 직업이 아니라 오늘의 태도로 보이니까요. 윤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윤태준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1차 확인 작은 친절 완료. 2차 확인 손해를 감수하는 정의 완료. 3차 확인 권력 앞에서의 원칙 완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혜진 씨를 직접 확인한 겁니다. 확인요? 네. 제 아들 민석이가 혜진 씨와 결혼하고 싶어 해서 제가 직접 혜진 씨가 어떤 사람인지 내 눈으로 보려고. 3가지 확인 모두 혜진 씨는 완벽했습니다. 윤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람을 돈과 배경으로 판단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를 확인하신 거 화나지 않아요. 윤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윤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3일 후 정식 상견례 자리.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민석 부모님 집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윤태준 부부가 앉아 있었죠. 윤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혜진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진 씨,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아버님, 사람을 겉모습과 배경으로 판단한 제가 부끄럽습니다. 일주일간 경비원으로 일하며 평생 몰랐던 걸 배웠습니다. 진짜 품격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그리고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되어주시겠습니까?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석도 어머니도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결혼식 날, 혜진과 민석의 결혼식. 하객들 사이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레미안 퍼스트 아파트 경비원들, 청소 미화원들, 관리사무소 직원들, 모두 윤태준이 직접 초대한 사람들이었죠. 혜진은 그들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비원 한 분이 말했습니다. 혜진 씨 덕분에 우리가 사람 대접받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6개월 후 윤태준의 직원 존중 규정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가 투자한 모든 아파트에서 경비원, 청소원에 대한 갑질이 눈에 띄게 줄었죠. 관리업체 계약서에는 갑질 제재 조항이 추가되었고 위반 시 관리규약에 따라 실제로 시정 조치가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번씩 윤태준은 약속대로 직접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10년 후
윤태주는 이제 73세. 여전히 매년 경비원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손자, 손녀에게도 이 전통을 물려주고 있었죠. 7살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매년 경비 아저씨 일을 하세요? 윤태주는 손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단다. 사람은 직업이 아니라 오늘의 태도로 보이는 거야. 그럼 저도 나중에 경비 아저씨 해볼래요. 윤태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공주. 그렇게 크면 좋겠구나. 그날 밤, 혜진과 민석은 결혼 후 새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오늘은 옛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혜진은 윤태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후회하세요? 저 같은 며느리 맞이하신 거. 윤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오히려 감사하지.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잘못된 길을 걸었을 거야. 과찬이세요. 아니야. 윤태준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내게 가르쳐 준 건 사람의 진짜 가치야. 그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너는 모를 거야.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윤태준 회장이 경비원으로 일주일을 살며 깨달은 진실, 그리고 강혜진이 보여준 진짜 사람의 품격.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